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형제 자매나 아니면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 이제 마이스터 1기 때 조금 특이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였는데 당시만 해도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학교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학교에 새 쌍둥이가 같이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이제 방송국에 뉴스거리가 되죠. 네, 리얼 다큐 이제 예. 5부작 리얼 다큐로 이제 방송이 되면서 학교가 이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 같은 학년에서 네, 같은 새 쌍둥이가 학년에서. 다. 네. 야, 선생님들 많이 헷갈렸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학생들 포함해서 쌍둥이가 이제 전체 4쌍의 쌍둥이가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근을 가셨지만 학교에 계시는 동안 또 형제를 모두 이제 저희 학교에 입학을 시킨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웅환이 동생처럼 네. 이제 동생이 따라서 이렇게 입학을 한 경우가 이제 10쌍이나 됩니다.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간다는 소리죠. 네, 그렇네요. 형제 자매가 10쌍이나 다닐 정도면은 이 학교에 숨은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취업 이외에도 막 공부만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따분하고 재미없고. 어떤 장점들이 또 있어요, 이병훈 학생? 저희 학교는 일단 기숙사가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남을 배려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군대에 가서도 그렇죠. 적응도 빠르죠. 웅환 학생 같은 경우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이런 점이 참 좋다. 네, 저는 친구들 간의 관계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한 반에 20명씩 생활을 해요. 또 친구들이 또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붙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조금 걱정할 수 있는 게, 내 자식 내가 집에서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기숙사니까 왜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도 걱정하는데 그런 거는 아예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소수 인원에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 어때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마이스터 고등학교니까 학비는 전액 무료일 거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기숙사 얘기인데, 네.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밌었던 일이 있다면요, 병훈 학생. 추억들. 저는 기숙사가 대청소 시간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대청소를 하는데, 그때 어느 날에 물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복도에다가 물을 다 뿌리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막 슬라이딩도 하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 시은 양은요? 학생들이라면은 시험 기간이 무조건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제 비상양식이라고 하죠. 네, 식량이죠. 식량, 네. 식량을 이제 냉장고에다 쟁여두고 1, 2주 전에 이제 새벽이나 아니면 밤 되면은 이제 기숙사 같이 이제 지내는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음식들 쌓아두고 이제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험 기간 일주일 전이면은 이제 이거 언제 다 먹지 하다가 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 다 떨어져서 다시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이 먹고,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공동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넘쳐날 정도로 이제 가공식품이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수학여행 맞아요.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계속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웅환 학생은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저희 취침 시간이 11시거든요. 그래서 그 11시를 넘어가서는 꼭 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감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놀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네. 그냥 친구들끼리 밤을 새면서 고민도 얘기하고 네. 재미난 얘기도 하면서 했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그런 이제 추억들. 우리가 정말 추억을 얘기할 때는 졸업한 다음에 추억이잖아요. 우리 김은혜 씨 고등학교 때 기숙사 추억 같은 거 있었어요. 이제 쉬네요. 네. 예, 아, 학생이 저는 아니라. 이제 졸업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비밀이 나오는 거죠? 네. 그 기숙사 1층에 작은 창문이 있거든요. 네. 탈출했구나. 네? 아니요. 탈출까지는
배달? 네, 뭐 생각을 못 하고요. 네. 네. 그냥 치킨 사 먹는 걸로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치킨 사 먹고 그랬었습니다, 선생님. 전 지금 근데 그 우리 강상성 선생님 표정을 봤는데 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서 아니면 그 어떤 너희들에게 뭐 숨 쉴 수 있는 바늘구멍 정도였을 표정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계셨군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낮에는 수업을 하시고 네. 밤에는 또 사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네, 뭐 24시간 학교에 이제 묶여 있으니까 네. 뭐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숙사라는 곳이 이제 학생들한테 숙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사실 살아있는 인성교육이 가능한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갓 졸업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모습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린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사회로 진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갖춰야 될 어떤 인성적인 측면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것들 차이를 이해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교육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 지키기 같은 뭐 단순한 그런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 자신에 대한 것 이외에 어떤 공적인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성이 바르게 돼 있는 우리 친구들 취업처에서 정말 좋아할 것 같거든요. 어때 취업체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업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칭찬 중에 하나가 저희 학생들이 이제 인성이 바로 잡혀 있고 성실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마이스터고기 때문에 실무 위주의 어떤 교육을 시키니까 회사에 가서도 이제 그 직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이해한다는 어떤 그런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원주 의료고등학교 참 많은 중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입학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입학 조건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이스터고하고 뭐 일반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정기 고등학교라고 해서 한 학교밖에 이제 지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후기 일반고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입학 조건이라고 이제 뭐 형식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제 미래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 마음은 학생들이 아마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떤 후배들이 우리 학교를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갔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 경쟁에서 살아남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아마 마이스터고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은 아마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비전을 생각해보면은 저희 학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병훈 학생 얘기대로 무조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초점을 딱 잡아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은 학생, 어떤 후배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MC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꼭 후배가 아니어도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이어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웅환 학생 아주 성공적인 졸업생이 됐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또 어떤 생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앞에 말했던 친구들과 같이 재능도 재능이지만 좀 자율적이고 목표의식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한다면은 저는 원주 의료고등학교는 정말 목표 이상을 이루게 해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지네요. 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 친구들이 선배님이고 롤모델인데 또 이 친구들의 선배이자 롤모델은 우리 김은혜 씨일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요. 제 목표나 계획의 장은 현재로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 업무에 충실하면서 제 전문성과 경력을 길러가지고 회사에서의 저의 가치를 높이는 게 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선생님 사실 요즘에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학교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비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그 중학교에 이제 입시 홍보를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 나갈 때마다 이제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이제 학력 위주의 사회인지 학벌 위주의 사회인지 아니면은 능력 중심 사회인지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벌 또는 학력 위주의 사회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자신 있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뭐 아주 고위층이나 대단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다소 이제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어떤 직업 세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이제 만족한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능력 중심 사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직장에 나가 가지고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뭐 홀대할 리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능력 중심 사회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전문 분야를 배우고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다가 그때 가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대학을 가도 이미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원주 의료고등학교 학생들이 선두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는 그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이 방송에서 만날 때마다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철이 잘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오응환 군 어머님하고 잠깐 깜짝 통화 연결을 해봤지만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중2, 중3 때부터 같이 잘 습득을 하고 대화로 좀 이렇게 많이 갖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이런 또 좋은 학교에 대한 정보도 들어와서 좋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의료기기들을 보면서 또 의료 인재들을 보면서 저런 의료 서비스 혜택이 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만든 그런 서비스를 돈이 없다고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게 되면 사회도 건강해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원주 의료고등학교 학생과 또 선생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